예, 자, 트롤리 딜레마 바로 이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내용은 이제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푸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왜 딜레마냐. 아니, 이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누군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라는 거죠. 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이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가상적인 딜레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가상적인 딜레마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좀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거의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봐야 그것이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만들 수 있냐, 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말이 나오죠. 트롤리 패러다임에서 위기 관리 패러다임으로 쟁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이런 지침을 실제로 프로그램상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할 때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인공지능 했을 때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반드시 항상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을 꼭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거를 나눠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법이 통하는 영역에서는 그냥 법규를 따르면 되지. 예. 아니 뭐 제한 속도를 지킨다든지 이런 이제 교통법규 있잖아요. 그 교통법규가 통하는 영역에서는 그냥 꼭 무슨 기계 자체가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법을 따르면 되지. 자율주행 기계 뭐 여기에 AI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법을 잘 따르면 된다. 법을 잘 지키면 돼. 여기에 반드시 무슨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판단을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하고 소위 말하는 예외.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하나의 예외적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 요것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법의 영역에서는. 법의 영역에서는 꼭 무슨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법규를 따르는데 반드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법규가 있으면 그 법규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물론 단지 이제 뭐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여기는 크게 반드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기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법이 안 통하는 윤리의 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윤리 지침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죠. 뭐 그것이 공리주의든 의무론이든. 예. 예, 이제
지금 여기 우리 76페이지 쟁점 분석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충돌 문제에서 위기관리 딜레마 쟁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의 영역에서는 그냥 법을 잘 따르면 되고, 근데 법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게 어떤 예외적 상황, 그 법의 예외적 상황을 잘 그냥 다룰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자기 판단은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여기에서만 지침을 잘 마련을 해도 뭐 큰 문제가 이제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문제는 뭐, 예. 여러분들 77쪽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책임 문제에서 거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 말만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예. 비록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 자동화 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어느 상황에서도 운전자 내지 탑승자의 주의감독의 의무에 대한 고지후 동의가 전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차를 탄다 하더라도 내가 탈 때 뭡니까? 주의 감독에 대한 의무가 내한테 있다. 네. 자율주행차가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탑승자 혹은 뭡니까? 운전자의 주의 감독.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차가 어디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데 대한 어떤 주의를 기울일 의무 정도는 여전히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죠. 기계적 결함이나 운전자의 부주의도 아니고, 뭐 그냥 이제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 제작자, 소유자 중에서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기계적 결함도 아니야.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설계자가 책임을 지느냐? 제작자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은 소유자가 책임을 지느냐? 여기에서는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합의가 없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약간은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리적 쟁점 해소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기주의적 자율주행차. 우리 이제 여러분들 77쪽 밑에 하고 78쪽 이제 보시면은, 이기주의 자율주행, 이타주의 자율주행,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공리주의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리주의는 소위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서 누구를 우선시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기주의는 뭐예요? 탑승자가 보행자보다 더 우선.
아니, 이기주의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를 탄 사람 중심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탑승자가 더 우선되고, 이타주의는 거꾸로죠. 예, 탑승자보다 보행자 우선. 보행자를 먼저 보호한다. 만약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거꾸로 탑승자를 우선하는 거고, 공리주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서. 왜? 상황에 따라서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시간이 예, 조금 남았네요. 어떤 상황에서는 탑승자의 이익이 더 보행자보다 예, 비용 편익 분석을 했을 때 더 크다면 탑승자를 먼저 보호하게 될 것이고, 거꾸로 비용 편익 분석 중에서 보행자 이익이 더 크다면 보행자를 더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리주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차를 모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차를 모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뭡니까? 차를 모는 입장에서는 아니지. 차를 모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타주의를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보행자 우선이다. 보행자를 먼저 보호한다는 거죠, 탑승자보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제화할 때는 아무래도 이기주의는 좀 힘들다. 이기주의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과연 이제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탑승자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여론이 이제 과연 여러분들 이게 용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탑승자와 보행자인데 탑승자를 먼저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가 달리면 보행자는 엄청나게 이제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기주의 자율주행차는 좀 만들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이타주의하고 공리주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거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